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어제가 그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 날이셨죠. 어제 하루 종일 주로 뭐 DM 또 인스타 이렇게 해서 자기 합격했다고 이렇게 보내주니까 뭐 그 스토리로 이렇게 태그를 걸어서 해서 하루 종일 그거 올렸었거든요. 근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중에 그 제일 좋았던 건 그 생동차, 그러니까 초시동차. 그러니까 처음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단박에 자격증을 따는 걸 해서 자기가 스스로 되게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모습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지금 이제 시작하는 마당이잖아요. 우리도 그 사람들도 다 1년 전에는 여러분처럼 똑같이 시작을 해서 내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에서 시작했는데 각 교수님들이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가서 이제 결국 합격을 하게 된 거니까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자리에서 또 인강 하시는 분은 늘 공부하던 자리에서 1년을 잘 버팁시다. 그래서 1년 뒤에 여러분도 똑같이 합격자 발표 날에 여러분 이름이 있기 바랍니다. 자, 밴드 열심히 하고 계세요? 밴드? 그 글이 되게 많던데 그 밴드를 꾸준하게 잘 풀었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는 얘기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지금 기초과정부터 차근차근 그 밴드는 웬만하면 문제 올려드리는 거 손으로 써보세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차곡차곡 쌓아둬야 자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밴드 문제를 잘 풀어서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뭐 책은 천천히 다 이렇게 일일이 다 훑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써놓은 건 차곡차곡 모아두면 그건 좋은 무기가 돼요. 그래서 시험 전에 밴드 문제 쭉 다 풀고 시험 문제 봤는데 점수가 잘 유지가 돼서 자신감이 생기고 페이스 잃지 않고 따라올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밴드 숙제 꾸준하게 할 것.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어디 할 거냐면 먼저 칠판을 좀 보실까요?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의인사 표시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하고 한번 해봅시다. 먼저 의인사 표시는 법률 사실이에요,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사실이죠. 법률 사실. 그 다음 의인사 표시가 들어가 있는 걸 모두 묶어서 말할 땐 뭐라 그러죠? 법률행위라고 하죠. 법률행위는 법률 사실이에요,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요건.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사람은 요 1주차 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주에는 배웠던 내용이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그 2주만 지나가도 전에 듣던 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본 수업 한번 받으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그 복습을 한 번 더 그리고 이제 교환하고 나중에 이제 합격서 나오면 꾸준하게 책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에 배웠던 걸 자꾸 말로 떠올려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 요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서가 있다 그랬죠. 그게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때 매매 계약 가지고 이제 설명했는데 그 설명드렸던 그 그림을 잘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 이게 뭐죠? 청약의 의사 표시. 을이 좋다 1억 원에 사겠다. 이게 승낙의 의사 표시. 그다음 청약하고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가 되면 뭐가 성립하죠?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게 됐고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매매 계약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청약의 의사 표시와 승낙의 의사 표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게 바로 매매 계약을 구성하는 뭐 있었죠? 개개 사실. 그래서 이렇게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개개 사실을 뭐라고 부르죠? 법률 사실. 결론은 뭐냐면 요 의사 표시는 법률 사실이다, 법률 요건이다. 법률 사실. 그다음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가 땅 되면 이제 새로운 매매 계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요 새로운 매매 계약은 얘는 법률 사실이다,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 그럼 법률 요건에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이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얘는 의인사 표시가 들어가 있는 경우니까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시험 문제 풀려면 이 중간 과정 생각하고 머릿속에 탁 정리된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해봅시다. 의인사 표시는 법률 사실이에요,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사실. 그다음 법률 행위는 법률 사실이다,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 이렇게 좀 구별합니다.
다만 요 의사 표시가 이루어지는 심리적 과정을 한번 했었죠. 의사 표시가 이루어지는 심리적 과정. 해서 먼저 청약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다른 데로 이사 가기 위해서 건물을 1억 원에 팔아야지라고 마음 먹고 을에게 말해봐야지 생각한 다음에 말로 했다.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데로 이사 가기 위해서 이걸 두자로 뭐라고 얘기하죠? 이게 동기. 그다음 1억 원에 팔아야지라고 마음 먹는 거, 이거 뭐라고 그래요? 효과이사. 건물 소유권 이전해주고 대금 지급해 봐야 되겠다는 이 마음 먹는 과정은 효과이사로 표현합니다. 효과이사.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결정한 의사를 외부에 드러내 봐야 되겠다. 겉으로 표시해 봐야 되겠다. 이게 뭐죠? 이게 표시의사. 그리고 말로 했다, 편지를 보냈다. 이게 뭐죠? 표시행위. 그 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인강 같이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뭐죠? 동기, 그 다음에 효과의사, 그 다음에 표시의사, 그 다음에 표시행위. 이렇게 네 가지 순서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만 이 중에 그 동기라는 게 그 사람 마음속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외부에서 알기 어렵다 그랬죠. 이걸 두고 동기는 의사 표시에 뭐가 아니다라고 말하죠. 내용. 의사 표시 뭐가 아니다. 내용이 아니다. 또 표시 의사 역시 의사 표시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결국 내용인 거 두 가지는 뭐죠? 효과 의사하고 표시행위. 그러면 마음 먹은 효과 의사와 겉으로 드러난 표시행위가 완전 일치해요.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건 뭐라고 그러죠? 정상적 의사표시. 정상적 의사표시. 자, 그다음 정상적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다 갖추었고, 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으니까 효력 요건 다 갖춘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욕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때 정상적 의사표시는 의욕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건 맞는데, 언제 의욕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요건 나눠봐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사표시를 하긴 했는데 상대방이 있는 경우인지 없는 경우인지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이때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게 될까요? 상대방에게 뭐 해야 되죠? 도달.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반면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할까요? 그 발신을 고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낼 필요도 없고 도달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때는 상대방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자기 의사를 겉으로 드러내면 되죠. 이게 뭐죠? 자기 의사를 겉으로 드러내는 걸 두자로 표백. 자, 정리하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도달한 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언제? 표백한 때 각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을 때, 이걸 다 통틀어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모든 경우를 다 통틀어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비정상적 의사표시. 그럼 이때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니까 이때는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는 효과가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럼 실제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실제 이루어졌을 때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민법이 조문을 많이 만들었죠. 107조, 108조, 109조, 110조. 그래서 요 비정상적 의사표시 해당되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비진의 표시죠. 비진의 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 요건 어떤 사례 가지고 배웠는지 내용 생각나세요? 이게 사직원 제출 사안이죠. 사직원 제출 사안. 먼저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공금을 횡령한 공금 횡령에서 문제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사태를 무마시키려고 사직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로는 사직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했으니까 표시가 있죠. 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한 걸 이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알죠. 이게 비진의 표시예요. 자, 그러면 이 비진의 표시는 뜻이 뭐죠? 인강 같이 한번 해봐요. 자, 그 비진의 표시는 여러분들 그 수업 이렇게 받으시면서 제가 질문하면 옆에 누가 있든 신경 쓰지 마시고 같이 대답하는 거야. 제가 화면으로 계속 보면서 수업을 해드릴 테니까 질문하면 같이 대답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요 비진의 표시는 일단 뜻이 뭐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그리고 비진의 표시는 이게 중요하죠.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107조 조문은 어떻게 돼요? 이게 핵심이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죠. 비유
무선이죠. 그 비유는 뭐예요? 비유.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 다음 무 이거 뭐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 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 그리고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웠던 게 통정의 표시인데요. 통정이라는 게 이제 짜고 했다는 겁니다. 짜고 허위 가짜로 의사를 표시했다는 거예요. 자, 이건 가장 매매 사례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 사례 내용 좀 머릿속에 떠올려 봅시다.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A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면 A는 갑에게 돈을 빌려줬으니까 변제기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갑을 상대로 재판하고 난 다음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A가 경매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 을과 매매한 것처럼 뭐하고 짜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 앞으로 해두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통정의 표시의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해 줄 의인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다음 짜자고 말했으니까 표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의인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불일치한 걸 표의자 갑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을도 함께 짰으니까 상대방도 표의자가 자기에게 소유권 이전해 줄 마음이 없다는 걸 상대방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대신 조심하실 건 이게 통정이니까 갑이 짜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을이 꼭 뭘 해줘야 돼요? 승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반드시 외관 창출에 대해서 두 사람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정의 표시는 뜻이 뭐였었죠? 도합이죠. 도도합.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반드시 이 말을 꼭 하셔야 돼요. 뭐가 있는 경우? 합의가 있는 경우. 자, 그리고 통정의 표시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108조. 108조 조문은 어떻게 되죠? 통정무선이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뭘 한다? 무효로 한다. 그리고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이제 차고. 내가 의사표시를 할 때 착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결과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생기는 줄 알았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차고고. 그 다음 이제 사기 강박 배우도록 하겠어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칠판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할까 한번 해봅시다. 실제 일반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지금까지 살면서 사직할 마음도 없는데 사익서를 확 집어 던지고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진짜 사직할 마음으로 던진 적이 있어도 사직할 마음이 없는데 사익서 던지고 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채권자가 경매 청구하려고 해서 자기 친구 만나가지고 계약서 가라로 꾸며서 친구 앞으로 등기 넘겨놓고 그런 경우 있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사기 당한 적 있어요, 없어요? 사기는 뭐 조금 당한 적 있죠. 사기 좀 당한 적 있고. 그다음 지금까지 살면서 강박 당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 강박을 당할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강박을 한 번 했지.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비정상의 의사표시로 이제 4개가 있긴 한데 실제로 우리 실제 생활에 우리가 자주 접하는 건 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잘 없고 실제 뭐가 많으냐면 착오가 많아요. 착오. 실제로 착오가 제일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착오는 어떤 경우가 착오일까요? 일단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착오죠. 공부를 시작한 것 자체가 착오예요. 해보면 공부 시작하기 전에는 공부를 해야 될 게 이렇게 많은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리고 그래도 기초 과정에서 여러분 지금 마음이 되게 편안한 거예요. 1월달 기본 과정만 가도 이게 책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책만 받아도 후회한 사람 많을걸요? 원래 내가 1년 내내 배울 책 양을 굳이 소개하진 않겠어요. 오전에 제가 오다 보니까 두 분이 데스크에서 상담을 해서 이제 공인인증 공부를 하기로 결제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실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차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양이 장난이 아니다. 그리고 어제는 차곡차곡 그 책 양이 얼마인지 다 소개를 다 해줬어요.
그때 조용히 나가더라고. 그 데스크에 물어봤더니 그 이제 그 수강을 해지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가셨다고 얘기하더라고. 그 마음이 그 데스크에서 매출을 이제 일으켜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놨는데 그걸 알려주고 나니까 이분이 자신감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여러분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만두거나 그러면 안 돼. 그 기본서를 좀 있으면 기본서 나오거든요. 벌써 오늘 봤더니 기본서 나왔던데 그 기본서 6권이잖아요. 근데 상담받고 기본서를 이제 받았어요. 그게 이제 다 안 들어가니까 쇼핑백에 나눠서 든 거예요. 나눠 들고 갔다가 그 전철을 이렇게 탄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나 피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그 책을 이 지하철에 두고 도망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책을 들고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근에 돌려.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도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괜찮으니까 나중에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 오면 해야 될 게 되게 많다는 걸 느껴요. 그때 반드시 그런 생각해요. 야, 이렇게 할 게 많은 줄 알았더라면 내가 이거 공부 안 했을 것이다. 대표적인 착오죠, 착오. 대신 교재는 많아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내용을 정리를 해주고 또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하면 되지 다 줄여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래요. 일단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착오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착오는 뭐냐면 누구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배우자 생각하면 돼요. 배우자 완전 착오죠. 착오. 이 인간이 이런 인간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착오. 그 다음에 또 착오 뭐 있죠? 집에 애들 생각하면 돼요. 집에 애들. 이 새끼가 이렇게 클 줄 알았더라면 낳지를 않았을 텐데. 집에 가서 이렇게 배우자 이렇게 걸어 나오잖아요. 저 사람 착오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실제 우리 생활에 착오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생활에 착오가 많다 이 말은 착오로 인해서 법적인 분쟁도 많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럼 분쟁이 많이 생기니까 당연히 뭐가 많을까요? 판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판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착오를 잘 하는 방법은 개념을 잘 이해하고 이제 판례 공부를 많이 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 판례가 많으니까. 근데 기초 과정에서는 이제 그 많은 판례를 다 다루지 않고 요 판례 내용하고 사례 내용들은 기본 과정하고 핵심 과정을 제가 충분히 다뤄드릴 테니까 그때 공부를 하도록 하고 요 착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례 문제를 풀든 판례 문제를 풀든 가장 중요한 건 백구조 조문을 잘 적용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럼 이제 착오부터 하나씩 좀 시작을 좀 해봅시다. 일단 읽어보겠어요. 착오. 자, 먼저 의인사마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여기는 키워드가 모르는 경우예요. 모르는 경우. 그러면 의인사마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가 뭐죠? 그게 비진의 표시. 모르는 경우가 착오. 짜고 하는 경우가 그게 통정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착오에 관한 조문은 몇 조일까요? 비진의 표시가 107조. 통정의 표시가 108조. 착오는 몇 조죠? 109조. 응용력이 뛰어나시네요. 107, 108 했으니까 109조. 이게 조문의 숫자도 가끔 지문에 뜨는 경우가 있어요. 착오에 관한 제109조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유명한 조문이어서 자주자주 들으면 자동적으로 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조문 굳이 너무 암기에 너무 심하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읊어주면 당연히 알아요. 대신 기억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은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착오에 관한 조문이 109조니까 조문이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요. 먼저 칠판을 좀 볼까요? 이 사람이 건물 가지고 있고 그다음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 체결했으니까 갑은 을한테 뭘 해줘야 되죠?
건물 팔았으니까 요거 해줘야 되죠.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뭘 줘야 되죠? 돈 줘야 되죠. 대금지금. 자,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계약에 착오가 있어요. 자기가 의사를 표시할 때 착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착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 중에서 착오를 일으킨 사람은 누구예요? 갑이죠. 갑은 착오를 일으켰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의사 표시를 뭐 하려고 할까요? 취소하려고 하는, 취소. 근데 이게 취소라는 게 갑이라는 사람이 그냥 취소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갑이 취소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하면 을의 승낙이 없어도 이 계약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갑이 착오를 이루어 이제 일방적으로 계약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착오를 일으킨 갑은 취소를 하게 되면 좋죠. 자기가 건물 소유권 넘겨줬던 거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요 을은 아무런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착오를 이루어 취소하게 되면 갑은 좋지만 상대방 을은 요 갑의 일방적 취소에 의해서 자기가 취득했던 소유권을 되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함부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109조 조문이에요. 109조. 자, 일단 얘는 1항, 2항으로 되어 있는데 1항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 일단 여기도 보니까 중간에 그러나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러나 앞쪽에 있는 게 뭘까요? 본문. 그러나 뒤쪽에 있는 게 단서. 그래서 109조 1항은 본문과 단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본문만 한번 읽어볼까요? 의사표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일단 요걸 잘 읽을 때 포인트는 시험과 관계된 단어가 뭔지 일단 좀 잘 찾아놔야 돼요. 일단 요 착오의 경우에는 통정의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예요, 취소할 수 있다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조문을 잘 기억하는 게 포인트예요. 통정 무선 이렇게 돼요.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착오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죠. 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취소. 일단 착오는 무효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부터 무효는 뭐고 취소는 뭐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일단 무효로 하는 게 아니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대신 읽어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착각을 일으키면 자기가 하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느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되죠? 일단 요 착오가 어느 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돼요? 중요 부분. 그럼 이 착오가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면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대신 또 하나 잘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중요 부분인데 어디에 중요 부분인 거예요? 내용. 이 단어도 중요합니다.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출판을 봐볼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다고 조금 복습을 좀 해봅시다. 여기서 법률행위의 내용 동그라미 하고 이 법률행위의 내용과 똑같은 말이 있죠. 내용과 똑같은 말이 두 자로 뭐죠? 목적. 요 내용 동그라미 하고 목적 이렇게 써놓을까요?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 내용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좀 끌어와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법률행위 목적에서 많은 내용을 배웠는데 그 법률행위 목적은 뭘 말한다 그랬죠? 내자. 법률행위 목적이란 그 법률행위를 통하여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뭘 말한다? 법률 효과. 그러면 요 매매계약 다시 한번 봅시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죠. 합치가 돼서 만들어진 매매계약은 법률 요건이었고, 여기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 이게 뭐였었죠? 이게 법률 효과. 그러면 건물 매매 계약의 내용이 뭐냐? 그럼 요거 찾으면 돼요. 건물 매매 계약의 내용 요거예요. 요거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것, 대금 지급하는 게 바로 건물 매매 계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아무 착오나 가지고 다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대금 지급에 관한 착오만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착오나 다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내용에 관한 착오일 때. 내용에 관한 착오. 갑이 뭘 해줘야 될까? 을이 뭘 해줘야 될까? 찾으면 이게 바로 법률행위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법률행위 내용에 관한 착오일 때 취소할 수 있는데 그 내용에 관한 착오도 반드시 무슨 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돼요? 중요 부분. 일단 요 정도만 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일단 요걸 잘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 착오가 갑이 취소를 하게 되면 갑은 좋지만 상대방에 불리해지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 어렵게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요 1항 본문에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항도 중요한데요. 1항 단서도 중요한데요. 그러나 그 착오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자, 그럼 여기 잘 보면 무슨 과실이 되죠? 중대한 과실. 그러니까 조금 잘못하는 건 경미한 과실이라고 하고 많이 잘못하는 건 중대한 과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때 이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즉 착오를 일으킨 건 맞는데 이 사람이 조금만 주의하면 그런 착오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 조금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표의자가 착오를 일으킨 건 맞는데 이거 많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많이 잘못했으니까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얘를 뒤집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는 거죠. 그럼 취소를 하려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으니까 취소를 하려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요게 1항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써놓을까요? 1항이 취소 요건. 1항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항도 읽어봅시다. 그럼 요 요건을 갖추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죠? 취소. 근데 2항 전항의 의인사 표시의 취소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선의 동그라미 하시고, 그럼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이런 건 무슨 취소라고 말할까요? 이런 걸 상내적 취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절대적 취소라고 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면 상대적 취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하나 더 써볼까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효과, 주장, 불가. 취소의 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마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펜을 놓으시고 이제 다시 칠판 와볼까요? 자, 일단 잘 읽어보는 게 중요하죠. 착오는 뜻이 뭐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이고, 착오에 관한 조문은 몇 조다? 109조. 109조 조문은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합시다. 109조 조문은 내중착 중무선이에요. 내중착 중무선. 먼저 내중착이 뭘까요? 내중착은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없을 것? 있을 것. 다시 내중착,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그 다음에 중무, 그건 뭐냐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 무자가 한자로 없을 무자 약자입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중무, 이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 요건을 갖추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취소를 가지고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 기초 과정에서 이 조문의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착오에 관한 조문은 109조고 109조 조문 내용이 내, 중, 착, 중, 무, 선으로 되어 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7번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내중착은 뭐라고요? 내중착,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중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 다음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사례 가지고 제가 차근차근 또 개념을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7번을 보실까요? 강의 교환으로 이제 2페이지 상단 보시면 되겠네요. 2페이지 상단. 그냥 교환은 제가 필요한 내용을 이제 필기할 수 있도록 나중에 시간 따로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교환 내용이 PPT 내용하고 그 교환하고 뭐 같나 다른가 이렇게 보느라고 제 설명을 놓치지 마시고 일단 제가 설명할 때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제 수업 받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갑이 이제 동그라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교환에다가 계속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치고 계시더라고. 우리다 동그라미 치고 그러다가 끝났어요. 그럼 머릿속에 남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그 합격서 나오니까 이제 그때는 뭐 교환이 거의 합격서 없는 사람들만 나눠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합격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이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합격서 보시면 되고 지금은 여러분 그 교환은 그냥 보조 수단.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강의를 다 듣고 복습하고 난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래요. 다시 7번 봅시다. 그림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잘 따라옵시다. 화살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누가 누구에게 의인사를 표시한 거죠? 가베일에게 의사를 표시한 거죠. 그럼 이때 의인사 표시를 한 가베일은 뭐예요? 이 사람 표의자. 의뢰인은 뭐죠? 이 사람은 상대방. 자,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나올 내용인데 미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베일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요 물건을 의뢰라는 사람에게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팔 생각이었어요. 98만 원에 팔 생각이었는데 89만으로 잘못 조금 알았어요. 원래 얼마에 팔려고 한 거죠? 98만 원에 팔 생각이었는데 89만으로 잘못 조금 알았다 이겁니다. 98만 원에 팔 생각이었는데 89만으로 잘못 조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의인사가 있는지 없는지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 하려면 이게 의인사의 기준이 되는 금액 그 다음 표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일단 정해야 돼요. 그럼 이때 의인사의 기준, 표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98만 원일까요? 89만 원일까요? 물론 이 사람 이제 그 마음속에서 팔려고 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쓰려고 하는 금액은 얼마죠? 98만 원에 겉으로 표시가 된 건 89만 원.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이 의인사가 있는지 없는지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금액이 이게 98만 원이 돼야 돼요? 89만 원이 돼야 돼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98만 원? 이게 그 갑이라는 사람이 98만 원을 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갑의 마음속에 98만 원을 쓸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봐야 되죠.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98만 원이라는 건 갑의 마음속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표시한 게 얼마예요? 89만 원이니까 의인사의 기준, 표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겉으로 표시가 된 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89만 원을 쓸 의인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 갑이 89만 원으로 표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사의 기준, 표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98만 원이다, 89만 원이다, 89만 원. 자, 요 놈을 기준으로 말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요 갑이라는 사람은 89만 원을 쓸 의인사가 있어요, 없어요? 요 의인사의 기준이 89만 원이니까 이 사람 얼마 쓰려고 한 거죠? 98만 원 쓰려고 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89만 원을 쓸 의인사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89만 원을 쓸 의인사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근데 표시는 얼마를 했어요? 표시는 89만 원을 했으니까 89만 원으로 표시를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의인사 없고 표시 있는 거죠? 그럼 의인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 그럼 불일치한 걸 이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알면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즉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 갑이 모르는 경우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착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표시한 게 89만 원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착오가 갑에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를 읽어봤는데 착오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러면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답을 찍으면 거의 100%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착오 문제가 나오면 머릿속에 먼저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착오에 관한 조문이 꼭 생각이 나야 돼요. 착오에 관한 조문이 몇 조죠? 109조. 이게 기본이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조건 확 찍지 말고 109조 조문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겁니다. 조문은 어떻게 되죠? 내, 중, 차, 중, 무, 선이죠. 내, 중, 차, 중, 무, 선. 자, 그러면 첫 번째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려면 이 착오가 뭐에 관한 착오여야 돼요? 먼저 내용에 관한 착오여야 돼요. 그래서 요
판례, 사실관계 읽어보고 이게 내용에 관한 착오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럼 이 말은 내용에 관한 착오가 아니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내용에 관한 착오에 해당했다. 그 다음 검토하는 게 이 착오가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를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면 취소할 수 있다고 가는 거고, 그다음 중요 부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또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하더라도 취소를 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죠. 근데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인 건 맞는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사례에 잘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이거 없이 그냥 자기 느낌으로 이거 취소시켜주는 게 좋아, 취소 안 돼, 이렇게 판단하면 자꾸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구조 조문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 요건 갖추면 착오를 이루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대신 취소를 가지고 누구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내중착은 뭐라고요? 내중착,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없을 것. 써놔야 되겠네. 자,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없을 것. 이건 있을 것. 있어야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 중문은 뭐죠?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위에 건 있을 것, 밑에 건 없을 것 이거예요. 자,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려면 뭐가 없어야 한다고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실 공부를 조금 해볼까요? 과실 공부. 요 과실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과실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게 과실이죠. 결과 발생을 예견했으면 이걸 피해야 되는데 이걸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실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요 표의자가 조금 주의 의무를 조금 게을리하는 건 이건 경미한 과실이라고 그래요. 조금 잘못하는 건 경미한 과실. 그 다음에 많이 잘못하는 거, 이빨 잘못하는 거, 이건 중대한 과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밑에 따라오실 내용이 뭐냐면 이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으니까 많이 잘못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뭐가 있으면요? 중대한 과실. 이렇게 착오가 표의자의 아주 큰 부주의에서 비롯됐다. 그러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가 있으면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러면 중대한 정도가 아닌 조금만 잘못한 경미한 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고 그냥 경미한 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사례 가지고 해볼 테니까 봐보세요. 이게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느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7번 볼까요? 이 사람은 이제 수강생, 여러분과 똑같은 수강생. 그 다음에 요 을은 에듀윌 회사입니다. 이 사람이 요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에듀윌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민법책을 주문했어요. 거기에 그 각 과목별로 이렇게 민법책 이렇게 체크하는 란이 있죠. 민법책을 주문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민법책을 주문했으니까 무슨 책이 올 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민법책. 근데 이 사람 집에 결혼식이 오고 만 거예요. 자기는 민법책을 주문했고 민법책이 오는 줄 알았는데 봤더니 결혼식이 오고 만 거예요. 그럼 이 사람 표정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기가 결혼책을 주문하지 않고 민법책을 주문해 결혼식이 온 거니까 이제 확인해 본 거예요. 확인해 봤더니 자기는 요 민법책에 체크를 하는 줄 알았는데 결혼책에 체크하고 만 거예요. 우리 물건 살 때 이런 경우 있죠. 이 물건을 체크해야 되는데 다른 거 체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결혼책인 줄 알았더라면 주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착오가 갑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지금 갑의 의사표시, 을의 의사표시 중에 누구의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갑의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비진이 표시든 통정의 표시든 착오든 사기 강박이든 항상 이름 붙일 땐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기준으로 이름 붙이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의사표시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기준으로 이름 붙인다는 겁니다. 이때는 누구의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갑의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갑을 기준으로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이름 뭐죠? 그 사람은 표의자, 을은 뭐가 되죠? 상대방. 자, 그러면 이때 요 갑이라는 사람은 착오를 느꼈는지 착오. 그럼 착오를 느꼈어요? 그럼 무조건 확 찍으면 안 되고 착오에 관한 조문이 꼭 떠올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착오에 관한 조문은 뭐죠? 백구조. 백구조 조문은 어떻게 돼요? 내, 중, 차, 중, 무선이죠. 다시 내중착이 뭐죠?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없을 것? 있을 것. 자, 그러면 일단 이 책 매매 계약의 내용은 뭐예요? 법률 효과, 법률 효과. 갑은 뭘 해줘야 될까? 을은 뭘 해줘야 될까? 찾으면 이게 법률행위의 목적, 내용이 된다 그랬죠. 그럼 이 책 매매 계약의 내용은 뭐예요? 이 사람은 책 산 사람이니까 뭘 줘야 되죠? 돈 줘야 되죠. 대금 지급해줘야 되고, 요건 을은 책을 팔았으니까 뭘 줘야 돼요? 책 인도해줘야 되죠. 이렇게 요 대금 지급, 그다음 책 인도, 이게 이제 이 책 매매 계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착오를 익힌 거니까 얘는 당연히 요 책 인도해 주는 것에 대해서 착오를 익힌 거니까 당연히 착오에 해당돼요. 내용의 착오에 해당돼요. 해당되잖아요. 해당돼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목적물이 내가 A라는 건물을 사려고 하는지 B라는 건물을 사려고 하는지는 당연히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내가 땅 샀단 말이에요. 이게 갑토지인지 을토지인지 당연히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책이 민법책인지 개론책인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두고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라 그래요. 다시 목적물의 뭐에 관한 착오?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당연히 이 매매 계약에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내용에 착오에 해당됐고 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니까 표의자 갑에게 뭐만 없으면 중대한 과실만 없으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착오 문제가 나왔을 땐 항상 풀어가는 순서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착오가 나오면 반드시 이거 몇 조? 109조. 조문은 어떻게 되죠? 내, 중, 차, 중, 무, 선. 요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아파트 보통 재건축할 때 그 아파트 설계에 대해서 부탁하죠. 전문가한테. 그리고 그거 받아서 이제 그에 기초해서 아파트 이렇게 짓잖아요. 근데 재건축 조합이 아파트 설계 용역 계약을 이제 건축학과 교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이 사람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막대한 일을 시키면서 재건축 조합 측에서 이 사람에게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아파트 설계 용역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자기 생각대로 찍으면 100%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으면 뭐에 따르면죠? 판례에 따라. 내 생각에 따름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앞으로 많이 처리할 건데 이걸 하려면 이제 이게 느낌으로 해서 틀린 걸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외울 수도 없고 외워도 금방 까먹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착오가 실제 생활에 많다 그랬죠. 많으니까 착오에 관한 내용을 잘 하려면 일단 이 조문을 적용하는 걸 해봐야 돼요. 각 사례마다 쭉 한번 해보면 기억이 나요. 이놈은 여기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네.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거구나. 얘는 이래서 취소할 수 없다고 봤네. 이게 딱딱 구별이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 조문을 꼭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칠판 다시 볼까요? 먼저 착오는 뜻이 뭐죠? 착오의 뜻.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착오고 착오에 관한 조문은 몇 조라고요? 109조. 109조 조문은 어떻게 돼요? 내, 중, 착, 중, 무, 선이라는 겁니다. 내, 중, 착.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그다음 중, 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리고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둡시다. 보니까 이미 지쳤어, 표정이. 머릿속에 뭐가 안 들어가는 느낌이 확 드니까 좀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뒤에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